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6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눈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눈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뒷말들이 참 너무 무성하다 싶으시지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해외에 나갔다 온 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이. 가능한 한 오늘 뉴스와이드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길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중 성과보다는 홀대로만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임종석 UAE 특사 공방, 어쨌든 정치권의 극과 극의 인식들에 대한, 극과 극의 공세에 대한 여러 패널들의 시각을 여쭤보면서 상황 정리해 드릴까요? 방중 홀대론, 임종석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극과 극의 인식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중 관계가 큰 산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방중은 성공적이다. 본질 아닌 일로 폄훼를 자제해달라. 반면 또 여기 이쪽을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자유한국당은 뭐 정의국치다. 국민의당은 내용, 형식 모두 낙제점이다. 바른정당은 실리가 없는 굴욕으로 가득한 방중이었다. 뭐 이런 평가고요. 그리고 굴욕 외교 좌파의 잔꾀에 불과하다. 이거 머리 숙였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홍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굴욕 외교라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임 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원전 불만 무마용이라고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운영위에서 진실 규명하겠다. 국민의당 쉬쉬할 일 아니다. 바른정당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이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청와대는 큰 산을 넘었다고 했지만은 큰 산은 고사하고 정말로 큰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거 실하냐 이렇게 대물을 만한 역대급 수모를 당하고도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자아자찬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종일관 시진핑 비위 맞추고 또 혼밥한 거 위에 따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늘 하던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무의미한 얘기 한 줄 덧붙인 것을 무슨 대단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기자단 폭행, 사드 문제는 여전히 잠복되어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했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낙제점입니다. 이 사드의 해소 때문에 추가로 0.2% 성장해가지고 3.0%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이번에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 거죠? 중국 그 외교부의 그 표준 관행은 부부장 조리가 영접을 국가원수가 방문했을 때 가는 것이고, 또 저희들 전임 대통령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수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랐는 건 뭐냐면은 요 태극 문양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앉은 외교부 직원이 이걸 가지고 이 정도까지 요번에 배려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특별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식민 지배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망언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키웠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머리를 숙여야 할 대상은 아베 총리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발언으로 자존심이 상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지혜로우신 뉴스와이드 패널들의 의견을 차례로 여쭙죠. 노영희 변호사부터 말씀 주십시오. 네, 사실 그 청와대에서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일부가 느끼는 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건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사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었고, 예.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럼 중국하고 척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연내 안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내년엔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가서 하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러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평론하는 그런 자세가 네. 너무 지나치게 아전인수적이고 본말 전도된 것은 아닌가. 그건 경계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먼저 생각해 보고 예.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김광덕 전 부장 생각은요? 저는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진짜 극과 극, 쉽게 말하면 북극과 남극에서 보는 것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수십 년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해외 방문 취재라든가 이런 경험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난 건 처음이에요. 네. 그만큼 이번에 중국 방문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좀 지나치게 청와대 여당은 지나치게 자화자찬한 측면이고 120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야당은 또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이 외교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교는 제일 중요한 게 국익과 실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엔 또 굉장히 의전과 형식도 굉장히 중시하는데 현재 어떻든 실리라는 측면에서는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드 보복 철회 이런 걸 얻어낸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홀대론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이제 과도한 논쟁을 이제 그것도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도한 논쟁을 벌이는 걸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활로를 찾아가야 되느냐. 예. 그런 데 지혜를 모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황정소 장관. 예, 저는요, 중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항상 초조해하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예. 아쉬운 것이 있어 보이는 쪽이 실패를 합니다. 저쪽은 중국은 그런데 만만이니까. 굉장히 능하죠, 다루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또 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시진핑 참가를 이렇게 원한다. 시키려면 예. 역순으로 계산했을 때 예. 한국이 시간에 쫓기면서 서둘러서 이 협상 회담을 잡은 것을 저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기자 폭행 부분을 마치 국내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청원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은 홀대론을 넘어서서 매우 심각한 내부적인 정말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매우 단호하게 중국 측에 사과를 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홀대를 받더라도 얻어낸 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전쟁 불가 비핵화 원칙이라든지 대화 협상의 평화적 해결 이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얻어낸 것인가. 네. 또 그리고 아까 말한 사드 보복을 철회한다 했는데 중국에서 누가 사드 보복을 철회해서 경제적으로 원상 복귀시켜준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예. 또 운명 공동체라고 여러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적이라고 오늘 밤쯤에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연례 안보 그 정책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운명 공동체라면 이 한미 간의 그 균열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쉽다고 보고요. 네. 홍 대표의 부분은 가서 만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핵 동맹 간의 대결이라 했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할 게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요. 핵을 같이 개발하자든지 뭔가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왔어야 되죠. 그리고 적이라고는 안 했고 경쟁자라고 했다는 걸로.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으로 잠재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예. 거죠. 그 말은 나옵니다. 예. 표현에. 양 박사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저한테 날라왔네요. 좋다. 홀대 받았다 칩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규탄해야 돼요. 청와대를 규탄해야 돼요. 저는 정말 현재의 시선들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홀대를 받았다면 홀대 한 자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홀대 당한 자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예. 자, 두 번째.
강한 자의 오만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약자의 서러움을 놀려야 됩니까? 예. 저는 보수 야당의 저러한 발언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앞으로 5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 대한 평화적인 이 지구촌의 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예. 그 다음에 북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 테이블을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그다음에 북핵을 동결시키기 위한 노력. 세 번째, 한중 경제 협력에 있어서의 경색된 국면을 풀어야 되는 노력. 이거 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중국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거 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 도대체 아까 한 소장 이야기하는데 누구로부터 이 경위원 문제는 풀렸냐라고 하는데 리크창이라고 중국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의 경제 정책 전반을 리크창 총리가 관할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리크창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했었으면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식시장 보세요. 중국 테마주는 다 빨간색으로 붉게 불이 타오릅니다. 예. 이미 한중 간에 있어서의 무역 문제와 경제 협력 문제는 상당 부분의 성과가 시장에서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다 무시할 겁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홀대라고 하면 좋다 홀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대를 당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같은 국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중국 정리해 규탄 주세요. 제의를 갖다가 예. 보수 야당이 하든지 저는 이 정리해 부분에 주세요. 대해서 예. 아주 잘못된 자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홀대 당하고 온 대통령한테 규탄 대의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좀 초반부터 너무 세게 지르시는 것 같은데 살살 하시죠. 차명지 전 의원은 어떤 다른 생각이세요? 힘도 참 넘쳐요, 그죠?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중국 방문과 관련돼서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아마 이 미국 쪽에 기울어 있는 야당이나 보다 이 중국 쪽에 기울어 있는 현재 정부 여당 사이에서 이번 방문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거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예상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괄목할 점이 뭐냐면 언론에서 예.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었어요. 예. 사실은. 네. 우리나라 언론들 쭉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받쳐줄 만큼 상당히 언론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을 배려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네. 언론들은 중국이 왜 우리 저렇게 홀대하냐. 그다음에 왜 문재인 대통령 방중단이 저렇게 서둘러 가지고 과공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 상당히 특이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지금 이 그림처럼 트럼프가 언론하고 척져가지고 CNN이나 뉴욕타임스하고 척져가지고 자기가 혼자 트위터로 하듯이 이번에 청와대에서 언론과의 마찰 속에서 그야말로 페이스북에서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직접 대언론 활동을 대국민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이런 거 점은 좀 이런 거 하고 싶다고 말씀. 예,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마치 트럼프처럼 언론에 좀 제대로 알렸어야 되고 예. 그리고 지나서도 언론과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또 문제를 또 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봐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진짜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언론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 노출했구나. 이런 거를 좀 따져보시는 것이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으로 갑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님, 예. 청와대 페이스북은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끌어다 붙이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바마가 쌀국수 먹으면 친서민적인 쌀국수 외교고 문재인이 중국 서민들이 다니는 식당 가면 혼밥입니까? 저는 저런 시각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파탄난 한중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국빈 방문한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기자단 폭행 문제라던가 그리고 소홀한 의전 문제 등을 보더라도 중국이 아직도 불편한 심기를 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시진핑 주석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게 뭐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고도화해도 그 값을 안 쳐주겠다.
그러니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하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손을 들어준 거고, 또 하나 리커창 총리는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외교와 무역을 원상 복귀하겠다고 하고, 실제 오늘 77개의 경제무역 부서가 실제 한중 간의 교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경제인들이 하루 3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던 것을 하루라도 빨리 와서 이 문제를 풀어줘서 고맙다라고 다들 입이마루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네. 혼밥이라고 비판하지만 중국 서민들이 먹는 아침 꽈배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10억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한 혐한 감정을 네. 오히려 10억의 친구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야말로 전 가장 활용 정점을 찍는 이번 순방의 가장 백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황보시고 일변은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이. 그 중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상회담한 다음 날 저렇게 일면에 그 게재됐던 걸 보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가 정상회담 문제를 가지고 당리당략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국익 앞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리고 현재의 한중 관계 어려움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비롯된 것을 알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시간 이건 중요한 문제라 조금 여유 있게 드렸고요. 한 1분 이내로 이제 해주셨으면 하면서 임종석 실장 얘기 좀 하죠.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간 것이 원전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청와대가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양 왜 부랴부랴 중당으로 날아갔어야만 했는지 청와대는 아직도 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아직도 황정 소장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언론에 별로 공개가 안 됐는데요. 네. 지금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할 때부터 그 네. 폐기물 처리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없이 예. 수주를 해서 사후에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하려고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정권 교체기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 나왔는데요. 예. UAE 측은 아마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두고 현재 한국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수사하려고 했겠죠. 어떤 생태로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의 또 한 부분은 레바논은 왜 갔냐는 문제가 있어요. 예. 레바논의 11월 5일 날 송영무 국방장관이 레바논 이 동명부대, 그다음에 그 UAE 아크 부대, 그다음에 청해 부대, 소말리아 해적 다 돌았어요. 예. 그럼 국방부 장관이 11월 5일 날 돌았는데 그 UAE의 임종석 실장이 원전 문제 때문에 갔다고 치더라도 거기서부터 또 레바논 베이루트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UAE에서. 거기까지 또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리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저 양무석 박사 준비되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민적 의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의혹은 무슨 그 임종석 실장이 저기 가서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켰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국민적 궁금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가지고 흔쾌히 그렇구나 하기에는 이런저런 가는 과정과 그 가서의 행보들이 굳이 이 타이밍에 왜 갔을까라는 그 의구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궁금증이잖아요. 그 의혹과 궁금증을 일단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지금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차라리 북한과 만나서 직접적인 채널들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남북 대화의 기틀을 만들고 남북 평화적 협상 테이블을 구축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 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오늘 어떤 신문에 나왔던 내용 자체가 사실인 양 팩트인 양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서 보수 야당 원내대표가
그게 사실인 것은 뻥 튀기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제 궁금증을 의혹 차원으로 몰고 끌어올리고 간다. 있다. 예, 예. 이게 전형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이 합작하는 핑퐁 게임이고 의혹 부풀리기라고 저는 진도 안 지적할 나와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 예,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예, 뭐 임종석 실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갔고요.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리커창하고 일정이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예. 여러가 협력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총괄해서 이 협상을 중국하고 저렇게 중요한 중국하고의 협상을 진행시켜야 될 임종석 자리가 실장이요. 임종석 실장이다. 뭐가 예. 그렇게 급하다고 예. 9일부터 12일까지 비우는 바람에 예. 저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뭐가요? 서 원장이 좀 이야기할 것 같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억울하면 정권 잡으셔야 한다니까요. 억울하면 정권 아니, 잡으셔야 아니 내가 무슨 정치를 해요? 정권을 잡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옛말에 예. 마누라가 이쁘면 부인이라고 할게요.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을 하고 네. 그리고 부인이 싫으면 처갓집 방향을 쳐다도 보지 않잖아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정 정책이 싫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하나하나까지 다 싫어하는 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랑 만났을 때 원전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얘기는 의제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칼둔이라고 하는 원자력 2세의 의장은 그 의장 자격이 아니라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 정보위라든가 운영위 차원에서 비공개로 대통령 비서실을 불러서 의논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렇게 카더라는 식으로 인해서 원전 정책을 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싫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국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향후에 실제로 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예 변호사님, 예, 들으셨습니다. 김사카 씨 쓴 시에 예. 황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어찌 알려 이런 시가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을 청와대 청기와의 깊은 뜻을 당신이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 원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9년 12월 28일에 당시 환율로 47조 규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우리가 수주했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은 예. 이 UAE 쪽에서 보자면은 이것을 과연 한국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이때 예. 당시에 수주전이 되게 치열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건설한 다음에 운영 관리까지 모두 한국에서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예. 지금 현재 한국의 태도를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걱정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임종석 실장이 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예. 지금 현재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실규명을 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다 계산해 보았을 때 진실규명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실익이 무엇이길래 예. 저런 식으로 우리 비서실장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면서까지 예. 지금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예. 중요한 것은요.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밝힐 수 있는 게 있고 밝혀서 안 되는 게 있고 밝혀서 무해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받으시면 되겠네. 만약에 있잖아요. 예. 이게 MB 시절이나 박근혜 시절이면은 지금 이 비서실장이 저렇게 네. 몰래 갔다 와서 하여튼 표현을 안 알려주고 갔다 오고 나중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통할지도 몰라요. 이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이 촛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문재인 정부에는 황새가 봉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황새와 봉황이 따로 없는 정부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부에서 굳이 다른 사람도 아닌 비서실장이 굳이 이 대통령의 방중을 하루 앞두고 저기 굳이 갔다 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알고 싶고 궁금하다 이겁니다. 네. 그게 지금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요즘에 아주 위험한 현상들을 보는데 아까 언론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이 뭐라고 쓰건 간에 그것이
그것을 존중해야지만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언론이 이게 실상을 모른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 저는 독재의 길로 시작되는 거예요. 독재가 이미 지난 게 아닙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현재는 자기가 어떤 가치와 어떤 그 무슨 원칙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때 집권자가 그때부터 독재는 시작되는 겁니다. 예, 뭐 한마디만 제가 더, 예, 뭐 요구가 한마디만 많으시네요. 제가 예,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뭐 촛불 민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국가 관리하는 부당한 데 것 있어서 같고요. 경향이 그건 너무 있어서. 지나치게 과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예. 다 모든 사안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없는 게 있는 한다고 했잖아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또 이번에 비서실의 갈등들은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알겠습니다. 하셔야죠. 예, 그러면 근데 저도 저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예, 해도 되죠? 나와주세요. 예. 어떻든 뭐 청와대 이러한 깊은 뜻을 우리가 봉황의 뜻이라고 해야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의 봉황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저는 최소한 이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모든 거를 구체적으로 시시콜콜이 국민들이 다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예, 최소한 근데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임 실장이 이번에 레바논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면서 예. 한 내건 공식적인 명분은 뭐냐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인 장병들을 예. 격려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주 목적인지 예. 아니면 다른 거가 과연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예. 이런 과정에 이 일종의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꼭 불만을 표시했는지 걱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불만 또는 걱정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탈원전하는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자기 나라하고 맺은 74조 원의 유전 건설 및 운영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줄 수는 있는 거죠. 예. 이런 거를 과연 그럼 무마하러 갔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순수 장병 위로 격려 차원을 갔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예. 거기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예. 제한적으로 브리핑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젠간 다 의문이 풀릴 때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아직도 의문이 안 예, 풀리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저 양무석 박사 준비되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국민적 의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의혹은 무슨 그 임종석 실장이 저기 가서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켰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국민적 궁금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가지고 흔쾌히 그렇구나 하기에는 이런저런 가는 과정과 그 가서의 행보들이 굳이 이 타이밍에 왜 갔을까라는 그 의구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궁금증이잖아요. 그 의혹과 궁금증을 일단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지금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차라리 북한과 만나서 직접적인 채널들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남북 대화의 기틀을 만들고 남북 평화적 협상 테이블을 구축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 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오늘 어떤 신문에 나왔던 내용 자체가 사실인 양 팩트인 양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서 보수야당 원내대표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뻥 튀기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제 궁금증을 의혹 차원으로 몰고 간다. 이게 전형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이 합작하는 핑퐁 게임이고 의혹 부풀리기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갔고요.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리커창하고 일정이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여러가 협력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총괄해서 이 협상을 중국하고 저렇게 중요한 중국하고의 협상을 진행시켜야 될 임종석 실장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9일부터 12일까지 비우는 바람에 저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 원장이 좀 이야기할 것 같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억울하면 정권 잡으셔야 한다니까요. 억울하면 정권 잡으셔야 아니 내가 무슨 정치를 해요. 정권을 잡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옛말에 마누라가 이쁘면 부인이라고 할게요.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을 하고 그리고 부인이 싫으면 처갓집 방향을 쳐다도 보지 않잖아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정 정책이 싫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하나하나까지 다 싫어하는 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랑 만났을 때 원전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얘기는 의제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칼둔이라고 하는 원자력 2세 의장은 그 의장 자격이 아니라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 정보위라든가 운영위 차원에서 비공개로 대통령 비서실을 불러서 의논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렇게 카더라는 식으로 인해서 원전 정책을 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싫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국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향후에 실제로 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희 변호사님, 예, 되셨습니다. 김삿갓이 쓴 시에 예. 황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어찌 알려 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을 청와대 청기와의 깊은 뜻을 당신이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 원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9년 12월 28일에 당시 환율로 47조 규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우리가 수주했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은 예. 이 UAE 쪽에서 보자면은 이것을 과연 한국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이때 예. 당시에 수주전이 되게 치열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건설한 다음에 운영 관리까지 모두 한국에서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태도를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걱정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임종석 실장이 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예. 지금 현재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실 있었구나. 언론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 노출했거나 이런 거를 좀 따져보시는 것이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으로 갑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님, 예. 청와대 페이스북은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끌어다 붙이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바마가 쌀국수 먹으면 친서민적인 쌀국수 외교고 문재인이 중국 서민들이 다니는 식당 가면 혼밥입니까? 저는 저런 시각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파탄난 한중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국빈 방문한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기자단 폭행 문제라던가 그리고 소홀한 의전 문제 등을 보더라도 중국이 아직도 불편한 심기를 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시진핑 주석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게 뭐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고도화해도 그 값을 안 쳐주겠다. 그러니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하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손을 들어준 거고, 또 하나 리커창 총리는 사드 보복을 처리하고 외교와 무역을 원상 복귀하겠다고 하고 실제 오늘 77개의 경제무역 부서가 실제 한중 간의 교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경제인들이 하루 3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던 것을 하루라도 빨리 와서 이 문제를 풀어줘서 고맙다라고 다들 이비말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네. 혼밥이라고 비판하지만 중국 서민들이 먹는 아침 꽈배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10억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한 혐한 감정을 네. 오히려 10억의 친구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야말로 전 가장 활용 정점을 찍는 이번 순방의 가장 백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황구시고 일변에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이. 중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상회담한 다음 날 저렇게 일면에 게재됐던 걸 보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가 정상회담 문제를 가지고 당리당략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국익 앞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리고 현재의 한중 관계의 어려움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비롯된 것을 알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시간 이건 중요한 문제라 조금 여유 있게 드렸고요. 한 1분 이내로 이제 해주셨으면 하면서 임종석 실장 얘기 좀 하죠.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간 것이 원전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청와대가 지금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양 왜 부랴부랴 중당으로 날아갔어야만 했는지 청와대는 아직도 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아직도 황정 소장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언론에 별로 공개가 안 됐는데요. 네. 지금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할 때부터 그 예. 폐기물 처리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없이 예. 수주를 해서 사후에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하려고 미국과 예.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뒤에 정권 교체기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 나왔는데요. 예. UAE 측은 아마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두고 현재 한국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수사하려고 했겠죠. 어떤 생태로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의 또 한 부분은 레바논은 왜 갔냐는 문제가 있어요. 예. 레바논에 11월 5일 날 송영무 국방장관이 레바논 이 동명부대, 그다음에 그 UAE 아크 부대, 예. 그다음에 청해 부대, 소말리아 해적 다 돌았어요. 예. 그럼 국방부 장관이 11월 5일 날 돌았는데 예. 그 UAE의 임종석 실장이 원전 문제 때문에 갔다고 치더라도 예. 거기서부터 또 레바논 베이루트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UAE에서. 예, 예. 거기까지 또 가서 만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핵 동맹 간의 대결이라 했는데 예. 그렇게 애매하게 말할 게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요. 핵을 예. 같이 개발하자든지 뭔가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왔어야 되죠. 그리고 적이라고는 안 했고 경쟁자라고 했다는 걸로.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으로 잠재적인? 생각을 한다는 예. 거죠. 그 말은 나옵니다. 예. 표현에. 양 박사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저한테 날라왔네요. 좋다. 홀대 받았다 칩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규탄해야 돼요. 청와대를 규탄해야 돼요. 네. 저는 정말 현재의 시선들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홀대를 받았다면 홀대 한 자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홀대 당한 자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예. 자, 두 번째. 강한 자의 오만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약자의 서러움을 놀려야 됩니까? 예. 저는 보수 야당의 저러한 발언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앞으로 5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 대한 평화적인 이 지구촌의 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예. 그다음에 북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 테이블을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 북한을 제재하고 그다음에 북핵을 동결시키기 위한 노력. 세 번째, 한중 경제 협력에 있어서의 경색된 국면을 풀어야 되는 노력. 이거 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중국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거 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 도대체 아까 한 소장 이야기하는데 누구로부터 이 경위원 문제는 풀렸냐라고 예. 하는데 리크창이라고 중국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의 경제 정책 전반을 리크창 총리가 관할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리크창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했었으면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식시장 보세요. 중국 테마주는 다 빨간색으로 붉게 불이 타오릅니다. 예. 이미 한중 간에 있어서의 조금만, 무역 문제와 경제 협력 문제는 상당 부분의 성과가 시장에서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네. 부분까지 다 무시할 겁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홀대라고 하면 좋다 홀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대를 당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예, 같은 국민이 알겠습니다.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중국 정리해 규탄제를 주세요. 갖다가 예. 보수 야당이 하든지 저는 이 정리해 부분에 대해서 주세요. 예. 아주 잘못된 자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홀대 당하고 온 대통령한테 규탄대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좀 초반부터 너무 세게 지르시는 것 같은데 살살 하시죠. 차명지 전 의원은 어떤 다른 생각이세요? 힘도 참 넘쳐요, 그죠? 아니, 저는 이제 이번에 중국 방문과 관련돼서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아마 이 미국 쪽에 기울어 있는 야당이나 보다 이 중국 쪽에 기울어 있는 현재 정부 여당 사이에서 이번 방문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거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사실 예상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괄목할 점이 뭐냐면 언론에서 예.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었어요. 예. 사실은. 네. 우리나라 언론들 쭉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공 지지율을 받쳐줄 만큼 상당히 언론들이 여러 가지 그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을 배려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네. 언론들은 야, 중국이 왜 우리 저렇게 홀대하냐. 그다음에 왜 문재인 대통령 방중단이 저렇게 서둘러 가지고 과공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 상당히 특이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지금 이 그림처럼 트럼프가 언론하고 척져가지고 CNN이나 뉴욕타임스하고 척져가지고 자기가 혼자 트위터로 하듯이 이번에 청와대에서 언론과의 마찰 속에서 그야말로 페이스북에서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직접 대언론 활동을 대국민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이런 거, 점을 이런 거 하고 싶다고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마치 트럼프처럼 언론에 좀 제대로 알렸어야 되고 예. 그리고 지나서도 언론과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또 문제를 또 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봐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진짜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특별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식민 지배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망언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키웠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머리를 숙여야 할 대상은 아베 총리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발언으로 자존심이 상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지혜로우신 뉴스와이드 패널들의 의견을 차례로 여쭙죠. 노영희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그 청와대에서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일부가 느끼는 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건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사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었고 예.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럼 중국하고 척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연내 안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내년엔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가서 하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러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평론하는 그런 자세가 네. 너무 지나치게 아전인수적이고 본말전도된 것은 아닌가. 그건 경계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먼저 생각해보고 예.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김광덕 전 부장 생각은요? 저는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진짜 극과 극, 쉽게 말하면 북극과 남극에서 보는 것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수십 년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해외 방문 취재라든가 이런 경험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난 건 처음이에요. 네. 그만큼 이번에 중국 방문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좀 지나치게 청와대 여당은 지나치게 자화자찬한 측면이고 120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야당은 또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이 외교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외교는 제일 중요한 게 국익과 실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엔 또 양장의 의전과 형식도 굉장히 중시하는데 현재 어쨌든 실리라는 측면에서는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드 보복 철회 이런 걸 얻어낸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홀대론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이제 과도한 논쟁을 이제 그것도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도한 논쟁을 벌이는 걸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활로를 찾아가야 되느냐. 예. 그런데 지혜를 모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황정소 장관. 예, 저는요 중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항상 초조해하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예. 아쉬운 것이 있어 보이는 쪽이 실패를 합니다. 저쪽 만만디니까. 그런데 굉장히 능하죠 다루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또 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시진핑 참가를 이렇게 원한다. 시키려면 예. 역순으로 계산했을 때 예. 한국이 시간에 쫓기면서 서둘러서 이 협상 회담을 잡은 것을 저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기자 폭행 부분을 마치 국내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청원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은 홀대론을 넘어서서 매우 심각한 내부적인 정말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매우 단호하게 중국 측에 사과를 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홀대를 받더라도 얻어낸 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전쟁 불가 비핵화 원칙이라든지 대화 협상의 평화적 해결 이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얻어낸 것인가. 네. 또 그리고 아까 말한 사드 보복을 철회한다 했는데 중국에서 누가 사드 보복을 철회해서 경제적으로 원상 복귀시켜준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예. 또 운명 공동체라고 여러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적이라고 오늘 밤쯤에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연례 안보 그 정책 발표에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운명 공동체라 하면 이 한미 간의 그 균열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쉽다고 보고요. 네. 홍 대표의 부분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6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눈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눈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뒷말들이 참 너무 무성하다 싶으시지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해외에 나갔다 온 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이. 가능한 한 오늘 뉴스와이드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길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중 성과보다는 홀대로만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임종석 UAE 특사 공방 어쨌든 정치권의 극과 극의 인식들에 대한 극과 극의 공세에 대한 여러 패널들의 시각을 여쭤보면서 상황 정리해 드릴까요? 방중 홀대론, 임종석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극과 극의 인식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중 관계가 큰 산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방중은 성공적이다. 본질 아닌 일로 폄훼를 자제해달라. 반면 또 여기 이쪽을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자유한국당은 뭐 정의국치다. 국민의당은 내용, 형식 모두 낙제점이다. 바른정당은 실리가 없는 굴욕으로 가득한 방중이었다. 뭐 이런 평가고요. 그리고 굴욕 외교 좌파의 잔꾀에 불과하다. 이거 머리 숙였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홍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굴욕 외교라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임 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원전 불만 무마용이라고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운영위에서 진실 규명하겠다. 국민의당 쉬쉬할 일 아니다. 바른정당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이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청와대는 큰 산을 넘었다고 했지만은 큰 산은 고사하고 정말로 큰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거 실하냐 이렇게 대물을 만한 역대급 수모를 당하고도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자아자찬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종일관 시진핑 비위 맞추고 또 혼밥한 거 이외에 따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늘 하던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무의미한 얘기 한 줄 덧붙인 것을 무슨 대단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기자단 폭행, 사드 문제는 여전히 잠복되어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했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낙제점입니다. 이 사드의 해소 때문에 추가로 0.2% 성장해가지고 3.0%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이번에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신 거죠? 중국 그 외교부의 그 표준 관행은 부부장 조리가 영접을 국가원수가 방문했을 때 가는 것이고, 또 저희들 전임 대통령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수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랐는 건 뭐냐면은 요 태극 문양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앉은 외교부 직원이 이걸 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번에 배려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한테